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적은 한국에서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포 같기도 하고 외국인 같기도 하고, 그렇다 해서 100% 외국인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100% 동포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다문화에는 더구나 안 속하고, 그럼 조선족은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저는 그 한중수교 이후에 한국 정부의 그 동포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살펴봤을 때, 조선족은 한국에서 동포의 성분이 20%고 외국인 성분이 80%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7도 아니고 4욕도 아니고 좀 각박한 결론인데, 자, 왜 제가 이런 그 주장을 하냐? 저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 편 나눠서 시리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선족은 외국인 근로자다. 동포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다. 이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그 재외동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들이 출입국과 한국에 온 다음에 한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을 재외동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재외동포 개념은 도대체 뭐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의 혈통을 재외동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포함 안 되는, 북한은 한국에서 외국이라 안 그래요. 한반도로 벗어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 이 법이 1999년 9월 2일에 제정됐는데, 자, 중국에서는 중국 화교 정책이 개혁 개방과 동시에 이제 출범해서 화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죠. 일본은 자기네 그 중국의 그 화교에 해당된 사람들을 일개인이라고 그래요. 일본 계통의 사람, 그러니까 해외 나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정책을 이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외 나가 있는 이미 노동력을 상실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일개인들을 매달 12만 엔이란 생활보조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모셔갔습니다. 자, 이 한국의 재외동포법을 이제 살펴보면 그 제정 당시에,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8년 전에 외국에 간 동포는 동포 아니다. 왜 48년이냐? 48년이란 연도는 지금의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가 48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전에 해외로 나간 사람들은 동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 조선족하고 러시아 고려인이 동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여기서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조선족은 1860년대부터 만주에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을 기점으로 하면 88년의 역사. 그런데 대부분 가문은 20, 30년대 갔어요. 40년대 초에 가문도 되고. 그러니까 이 조선족 역사가 48년을 기점하면 길어서 20, 30년, 짧으면 10년, 5년 뭐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포가 아니다. 왜 이랬을까요? 미국, 일본, 뭐 캐나다, 호주, 유럽 이런 나라에 간 동포들은 동포고, 중국과 러시아 동포는 동포 아니다. 무슨 얘기냐? 잘 사는 집에 시집간 딸은 딸이고 못 사는 집에 시집간 딸은 딸은 아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고, 그 다음 다름 하나는 공산국가 출신들을 동포로 인정하기 싫었겠죠.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은 동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안 맞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이라는 걸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도 동포에 포함시켜라. 이런 요구였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검토하고 그 내린 결정이 원래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헌법에 맞지 않다. 위헌이라고. 예. 이런 결정 내리고 이제 재외동포법이 이제 개정되는데 2004년에
개정해서 중국의 존속과 고려인을 이제 동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법으로는 포함시켰는데 실제 한국 정부에서 이 중국 조선족한테 뭐 동포로 취급하는 정책을 펼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만약에 재외동포법에 존속 포함되고 뭐 존속을 이제 동포로 취급한다면 존속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뭘 줘야 되냐? F4를 줘야 되냐? 미국, 일본, 뭐 캐나다, 무슨 뭐 호주, 뭐 유럽 등 나라에 간 이 재외 동포들이 한국에 올 경우에 다 F4 비자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럼 존속도 이 F4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주나? 안 줘요.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제 그 불법 체류자가 생기고 이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구제하는 데 있어서 2007년에 방문 취업 H2 비자라는 걸 실시했죠. 자, 그러면 이 존속들은 재외동포법에 포함됐는데 이 H2 비자를 살펴보면 존속은 특례고용 외국인입니다. 특례고용 외국인 또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뭐 등록증 있어야 되죠. 그럼 등록증 제목 뭐예요? 외국인 등록증이죠. 동포 등록증 아닙니다.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근로자니까 외국인 등록증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9개 업종으로 이제 제한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이제 단순 노무인데 이것이 너네는 육체 노동만 해라 이런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 사치스러운 일하면 안 된다. 너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해라. 이렇게 제안했던 거죠. 자, 그럼 고용주가 이 존속하고 이제 뭐 그 이야기가 돼서 채용하려면 특례 외국인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거 이제 체결해야 된다. 표준근로계약서. 예. 이게 체결되면 14일 이내에 이제 취업 개시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방문 취업 실시라는 것은 존속들이 이뻐서 뭐 이런 혜택을 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한국에 이제 그 인력난이 심각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속들을 인력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인력이나 외국인 인력이에요. 외국인 인력. 그래서 H2라는 게 실시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존속 불법 체류를 뭐 구제하고 무슨 H2를 주고 또 H2 비자를 중국에 데려가는 목적이 뭐냐? 인력은 모자라는데 그렇다 해서 외국인 데려오기보다 이 존속들을 이제 인력으로 사용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편하죠. 말이 통하니까. 외국인 뭐 노동자들이 말이 안 통하는 그분들을 뭐 채용하기보다 존속들 채용하면 말이 통하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일 시키기 좋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뭐 제조업에 보면 외국인 그 근로자들 많죠. 근데 이제 음식업이는 거나 간병이는 거나 가사보조, 이 가정부 일, 이런 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제 한국인 제외하고 존속분들이 이 분야에서 일하죠. 왜? 말이 통하니까. 그리고 이제 H2 비자가 체류기한이 3년인데 그 3년이 왜 3년이냐? 그 당시에 대부분 빚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빚을 갚으려면 한 뭐 2년이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나머지 1년 부지런히 벌면 이제 한 1,000만 남기는데 그 1,000만을 갖고 중국 가면 그 당시에는 뭐 집도 괜찮게 산다. 그래서 뭐 3년 비자 주자. 근데 이제 고용주들이 일 시켜보니까 괜찮네.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연장하는데 그러니까 1년 10개월 연장해서 통군 4년 10개월 되는데 이 4년 10개월이라는 개념은 뭐냐? 왜 5년 단위고 4년 10개월이냐? 그 2개월 모자란 5년이죠. 그 2개월 왜 빼놨냐? 이 국제적으로 하나의 룰이 있는데 거주국에서 만 5년 체류하면 그 나라의 영주권과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축구 선수가 잉글랜드에 가서 5년을 공 찼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뭐 영국 국적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룰인데 이 5년이라는 시간 채우게 하면 뭐 너나 나나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국적 신청할 수 있으면 한국 정부 부담 크죠. 그래서 그 2개월 빼먹기 위해서 4년 10개월 만든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H2 비자를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데 이나이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그 비자 명칭을 이제 이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나이와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이 이나이 비자도 3년이고 연장하면 4년 10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러모로 보면 비슷해요. 이 H2 비자와 이나이 비자 다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이나이는 외국인 이제 고용 허가제지요. 그러면 이제 그 H2도 뭐 동포로서의 뭐가 아니고 그냥 외국인 근로자로 이제 채용하기 위한 이제 제도였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H2 비자로 이제 막 몰려오게 되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이거 숫자를 제한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뭐 40만이 올 수도 있고 50만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국내 노동력 그 일자리 뭐 잠식 문제도 존재하겠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30만 3천이라는 숫자를 묶어놨습니다. 이제 쿼터제라고 하는데 이거 묶어놨죠. 만약 30만 3천 초과되면 못 들어오게 하고 막아놓고 또 30만 3천에 안 차면 이제 또 받아들이고. 현재는 이 H2 비자가 8만 8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무의미하죠.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 H2 비자를 없애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없애려면 뭐 노동부하고도 뭐 협상이 돼야 되고 뭐 현재 이 H2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뭐 10년, 15년 이상 뭐 20년 이렇게 있은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불법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올 루트가 정당 루트가 별로 없었으니까 불법으로 와서 이제 구제받아서 H2로 간 분들. 그 다음에 한국어 시험 쳐서 한국에 와서 무슨 농어촌에가 뭐 6개월 있었다든가 무슨 후에 뭐 6주교육 받았다든가 등등 해서 H2로 받은 분들. 그 다음에 뭐 C38 단기 비자를 받아서 한국 와서 시험 쳐서 무슨 H2를 받았던 분들. 하여튼 현재 한국에 있는 존속 다수는 대부분이 H2 소지자였죠. H2였다가 이제 뭐 F4를 갖고 그다음 영주권 갖고 귀환한 분들도 있고.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냐? 존속은 대부분 H2였다. 그럼 조선족은 외국인 근로자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F4 비자의 험난한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